예를 들어서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도 예정돼 있는 뭐 국회의사당이랄지 뭐 대통령 기무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또 가까이 온다면 상가 문제도 상당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는 세종시에 새롭게 상권이 번화하는 곳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곳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 세종지사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그래서 여기 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에서 근무하시는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세종시 아파트 상가 시장 동향, 그 다음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층 올라왔고요. 세종지사 여기 있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 자, 안녕하십니까. 네. 퇴근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늦게 제가 와가지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되게 넓게 돼 있네요. 그렇죠. 라운지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야, 여기 세종시 핵심 상권에 뷰가 그래도 있는 고층으로 해가지고. 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8층. 네. 야, 저쪽으로 그러니까 쭉 보이는 저쪽 정부청사 저쪽이잖아요. 맞죠. 마주 보는 쪽으로 정부청사가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게 공간감이 꽤 있는. 이게 BRT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세종의 버스 바로 타고 오고 가기도 편하게 딱 돼 있네요. 맞습니다. 위치가. 야, 저기는 사무 공간이고. 네. 지금 세종시에 이제 근무를 이제 꽤 하셨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한 4년 차? 이야,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세종시에 뭐 완전 초창기에는 아니지만 4년의 흐름 동안 느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종시의 당연하죠. 발전상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다 보신 거잖아요. 네. 코로나 때는 이제 멈춰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세종시 도시 자체에 그 나름대로 뭐 어떤 점이 좀 좋았고 또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아시다시피 젊은 도시죠. 예. 뭐 정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청정 도시,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도시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 또 이런 도시도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화성이라는 도시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빨라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세종시는 국가가 지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화성하고는 또 다른 면이 좀 있지 않을까. 화성은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 지적 타운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기업이 확실히 큰 기업이 인근에 있는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종의 아쉬움은 좀 그런 기업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지금의 집값이랄지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값 말씀하셔서 그런데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뭐 집값이 오르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마냥 또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분위기나 시세는 어때요? 뭐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 또 21년 상반기까지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로 한 4년간 계속 빠졌어요. 뭐 원인은 이제 뭐 고금리, 입주 물량이 또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주 물량이 이제 21년의 경우에는 약 한 7,600세대,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한 2,000세대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유입은 좀 인구 유입이 좀 줄고 그런 이제 공급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 아파트 값은 뭐 오르지 않았다고 보나요?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죠. 세종시는? 네, 2024년에? 예. 서울은 2024년 기준은 올랐죠? 올랐죠. 거기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 같은 데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이른바 수도권은 올랐죠. 그런데 이제
세종은 지속해서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낙폭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한 5, 6% 이상 떨어지지 않았나. 아파트 집값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분양 물량은 이루어졌고 그렇죠. 인구 유입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네. 사람이 뭐 다주택으로 뭐 계속 사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평균적인 게 그렇고 이제 네. 대부분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좀 차별화가 좀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낙폭이 큰 지역과 네. 그다음에 낙폭이 작은 지역 네. 이렇게 있죠. 서울처럼. 예.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정주 여건이 좋다고 하는 BRT 주변이랄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요 맞습니다. 라인으로 예. 쫙 BRT 라인 요 라인으로 예.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멀리 있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로 따지면 지하철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쭉 이제 네. 뻗어 있는 그 이 길이. 그러니까 BRT 노선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 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BRT가 가장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청사에서 얼마나 가깝냐. 그 다음에 BRT 버스역에서 가까운 게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 요소는 뭘 따져볼 수 있을까요? 뷰죠. 뷰. 네, 공원들이- 금강뷰. 금강도 있고 이제 호수공원도 있고. 맞습니다. 뷰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금강을 기준해 가지고 세종청사 쪽에 있거든요. 세종시청 네. 쪽에 이제 보람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좀 비싸죠. 예, 일종의 이제 뷰를 세종시의 강남이 되는 거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이제 세종시에 누군가 와서 살려고 하거나 뭐 투자를 하려거나 하면 하여튼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특이하게 여기 네. 세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학원이 좀 많아요. 여기도 또 학원가가 또 중요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세종의 대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확실히 그쪽이 좀 세요, 보니까. 역시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뜨는 요소가 있는 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세종시 맨날 나오는 게 상가 공실이 너무 많다. 임대료는 비싼데 수익이 없다. 그리고 뭐 상가 대란으로 많이 이렇게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상가가 아직도 빈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가 정말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거는 네. 이제 그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나아졌고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가 주변에 좀 활성화가 된 데도 있고 여전히 이제 공실인 지역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게 세종시가 청정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유흥 이런 게 좀 발달해야 오히려 상가가 좀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인구 유입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가도 이제 여전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많은 인구가 진입을 하다 보면 이 상가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세종시 상가 공실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과잉 공급의 요소가 계속 누적이 돼.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도 예정돼 있는 뭐 국회의사당이랄지 뭐 대통령 기무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또 가까이 온다면 상가 문제도 상당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네,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뭐 국회 분원하고 대통령 직무 제2집무실 이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해서 올해 네. 좀 가시화되는 걸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부동산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온다면 이제 얼마만큼 이제 이런 상가 문제도 해소가 될까 뭐 이렇게 궁금한데 저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그러면 그거와 연동지어서 오피스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피스나 오피스텔 시장은 뭐 그리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이미 이제 좋은 지역에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청사나 세종시청 주변에 보면 대부분 뭐 공실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네. 오피스의 경우. 네, 오피스텔도 이제 단기 이동 수요층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혼자 잠깐 이제 평일에 머물고 주말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 그렇죠. 그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장기 거주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층이 좀 많다. 그 수요층의 오피스텔들이 여기는 또 이제 또 수요가 탄탄하게 또 나름대로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은 어때요? 땅. 여기 이제 처음 개발될 때는 땅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었잖아요. 땅값이 계속 뭐 그렇죠. 전국 1위 상승률을 보이면서 그렇죠. 올랐으니까.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제 땅값들도 역시 이제 아파트 가격과 같이 좀 하락을 보이다가 네. 최근의 지표는 조금 이렇게 멋진 듯한 지표가 보여졌어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 매수자들이 가보면 네. 상당히 이제 그 격차가 있다.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거고, 네. 매수자는 좀 상당히 떨어진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갭이 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못 내놓는 거죠. 네. 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제 동서남북 다 이제 그 땅값이 올라 있었는데, 세종시를 중심으로. 그 지금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거기는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에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땅값이 올랐다면 지금은 선별적으로 그래도 오를 만한 곳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 예, 결국은 뭐 인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니까. 근데 딱 못 집어주시는 거는 괜히 또 이제 아니 제가 이제 뭐 그런 업자가 아니잖아요. 업자의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네. 제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여쭤보는 거니까 저도 이제 업자에게 여쭤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런 업무 관련해서 이제 동서남북을 출장을 가요. 네. 그럼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취득하는 정보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네. 대부분 이제 여기서는 직접 이제 하시는 거는 연금 상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주택연금 상담하죠. 주택연금 하면 이제 이 인방에 계신 그 주택연금 관심 있는 그 노년층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요즘 그 트렌드는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금리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족하죠. 비용 그 생활 자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좀 많이 증가가 됐죠. 연금이. 연금 받는 가입자가. 예. 그 세종시에 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인구가 많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나이가 낮아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연금 주택연금 평균 나이가 72세, 73세 그런데 여기만 약간 70세.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살 정도 낮죠. 그런 이유는 아마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주택연금공사 입장에서는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종시 시장을 좋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젊은 도시다 보니까 또 미리 또 대비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72세 평균 나이인 거 보면 그때쯤에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 않나 이런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당긴다는 거는 좀 나이가 낮다는 거는 일찍부터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예. 다른 뭐 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뭐 국민연금도 있지만 주택연금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많으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주택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연금을 받으면 이 집을 팔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꽤 많아요. 근데 뭐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집을 매매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고도 매매가 가능해요. 그 연금 받은 대상으로 한 그렇죠. 주택의 매매를? 예, 근데 매매를 누구한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입 전. 일반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받았던 금액을. 그런데 매매도 자유롭다. 근데 아예 매매가 어려운 걸로 알고 계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적 사항으로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
국민연금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국민연금이 아마 도입된 지 1988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아주 좀 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연금은 아마 주택연금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는 생활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 노후 생활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그 부동산 시장은 2025년은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이제 낙폭이 좀 줄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면, 지금 이제 노출된 호재 말고 새로운 호재가 생긴다면, 상승 전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